네, 좋은 소식이 경제계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끔 그렇게 이거는 그래도 좀 기분 좋은데 또는 그래도 호재 아니야? 이런 소식이 있으면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서 일단 소개하고 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 우울해. 예,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형님이 미국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뭐 관세를 때려 철강을 박살내 반도체를 어떻게 하겠다 뭐 한국 가만 안 둬 뭐 등등등. 아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해서 걱정스러운 소식만 가득했는데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정신만 차리면은 솟아날 구멍은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라고 해서 가뭄의 단비같이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소식들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바로 뭐냐? 조선주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주 원래 그래도 트럼프 관련해서는 수혜주로 원래도 꼽히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예,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동안 소개를 안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가져온 이유는 뭐냐?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정도라면 이건 우리 조선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거는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추가됐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자, 경제 한 스푼 쉬운 소식 잘 전해드리는 코너니까요. 한번 들어봐 주시죠. 자, 이번에 나온 소식은 이겁니다. 미국에서 의회에서 특별법, 아무튼 법안이 새롭게 발의가 됐다는 거예요. 발의. 예,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무슨 법인가 봤더니 겁니다. 미국이 해군에서 필요한 어떤 군함, 함정, 뭐 잠수함, 아무튼요. 이런 걸로 이제 만들 때 안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보가. 그래서 그동안은 항상 미국 내에서만 만들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만들다가 그 설계도라든지 뭐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출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첩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배라든지 이런 데다가 도청 장치, 뭐 GPS 수신기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위치가 노출된다라든지 작전이 노출되는 그런 어떤 기계들 거기다 설치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대로 적에게 노출되니까. 그래서 미국 이외의 장소에서는 군함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 법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군함을 만들게 되고 우리 한국에게 수주를 주고 싶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물량을 받으려면은요. 고민이 많은데 미국 가가지고 우리가 조선소를 지어야 되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임대해야 되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사서 우리 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나? 해서 이 영토 제한 때문에 이거 만약에 이거 물량이 많이 나와도 어떻게 이 우회로를 뚫고 이걸 좀 물량을 받아내나라고 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특별법이 현재 미국에서 발의가 됐는데 방금 이거 미국 내에서만 군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담은 그런 법률이 발의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마이크 리라는 유타주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공화당 의원과 존 커티스 이분도 유타주 공화당 출신인데 요분들이 일단은 발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뭐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라는 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골자가 말이죠. 그동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죠. 그리고 미국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토나 또는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조선소에서도 미군의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 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도체도 미국에서 때려져, 자동차도 미국에다 때려져, 2차 전지도 미국 가서 때려져.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설사 우리가 지금 뭐 보조금이니 뭐니 관세니 다시 그걸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원래 전략적으로 얻고자 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쳐볼게요. 미국 가서 지어서 미국에다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 돈 어디로 갑니까? 예, 보통은 옛날은 다 국내로 송금이 됐는데 지금은요 해당 범위는 많이 남아 있어요. 옛날처럼 국내로 많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원 벌었다고 그래서 국내로 100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한 20원 들어오려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 이익이 현지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경제에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만 그렇게 뭐 혁혁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구조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미국에 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투자되었어야 될 자본과 설비가 미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즉 국내 경제의 공동화, 비어있게 만든다는 뜻이죠. 예, 텅 비게 만들고 오히려 알짜 시설과 자본과 설비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큰 회사들이 자기 혼자만 갑니까? 아니죠. 쫄자들 데리고 갑니다. 야, 나 가는데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1차 벤더, 2차 벤더, 각종 협력사, 연구직들을 죄다 데리고 통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현대차 공장이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옆에 있는 수많은 벤더들과 협력사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철강까지, 각종 전자까지 딸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화가 만들어내는 이 현상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시설 전반에 걸쳐서 큰 구멍이 뻥뻥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과 설비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이 갑니다. 고급 인력들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계속 연구하고 여기서 일하면서 그 돈을 여기서 소비하고 해야 되는데 딸려가는 인력들도 만만치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었다면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용되기 때문에 고용 창출과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국내에 머물게 되는데 현지로 가면은요 또 대부분의 노동 인력들은 또 현지에서 써야 되니까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가가치가 다 그 동네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게 사실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라 해서 가서 돈을 벌어도 남는 게 별로 없고 정작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산업시설이 점점 없어지면서 일자리, 자본 등등등이 다 빠져나가서 결국 국가의 잠재 성장률까지 갉아먹어서 한국 안에는 희망이 없다. 여긴 일자리가 없다. 돈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선 관련해서도 미국이 만약에 수주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물량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에 따라서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사버리자. 임대를 받자. 미국에 있는 조선 업체를 그냥 아예 주식을 우리가 사버리자. 등등등의 우회로가 검토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한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현재 조선소 하나를 이미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 설비 개선을 하고 거기에 돈을 들여서 조선소를 또 예쁘게 꾸밀 거 아닙니까? 미국은 미국 인력들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주요한 그 설비 같은 것들을 또 딸려 나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동전의 안명처럼 명이 있으면 암이 확실한 그런 상황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미국의 의회 문턱을 넘고 해서 예정대로 잘 통과되고 시행만 된다면 그러면 방금 우리가 걱정했던 큰 우려사항이 해소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군함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면 이거는 뭐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설비가 나가는 문제, 우리가 돈을 거기서 미국에서 조선을 사거나 리모델링 하면서 돈을 내야 되는 돈이 나가는 문제 이런 거 없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조선 인력들이 여기에서 일자리를 갖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바람직하고 너무나 담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 관련해서는 그동안 왜 호자로 우리가 주목을 했었냐면은 지금 미국이 사실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조선에서 이제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가라고 전망을 하냐면 앞으로 향후 지금부터 30년 정도까지 미국이 약 1,600조 정도를 투입해서 선박들 함정들을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 정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현재 필요한 적정 함정 대수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분석에 따라 제가 찾아보니까 한 300, 예를 들어서 뭐 한 60여 대라고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00, 뭐 한 7, 80 정도? 그 정도밖에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적정 규모의 함정까지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수주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과의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이 다툼 속에서 사실은 중국이 이 해군력을 많이 신장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서로 키워왔던 해군력의 이 시계열 그래프를 보잖아요.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이후에 배를 많이 짓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해군력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신식 함정들, 최첨단 군함들은 오히려 중국 쪽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군 전력에서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서 또 이미 노쇠해져 있는 미국의 해군 전력에 대해서 교체하는 타이밍들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물량은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가 줘, 네가. 예. 근데 미국이 사실은 배를 잘 못 만들어요. 옛날에는 대단했는데 지금 배 누가 제일 잘 만듭니까? 우리나라. 중국도 잘 만드는 편이에요. 우리보단 기술력은 많이 못 다룹니다만. 그리고 일본도 배를 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적정한 수준의 해군력을 증강, 보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함정 수주가 나올 것으로는 전망이 되는데 그동안 사실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우리가 또 반도체와 자동차와 2차 전지처럼 또 미국에다가 어쩔 수 없이 설비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 돈 다 뺏기는 거 아닌가라고 사실은 걱정이 돼서 제가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되나. 개별 기업은 좋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국가적으로 보면 큰 산업의 유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조선마저도 이제 지금 철강, 자동차, 2차 전지, 석유화학 등등등 이 큰 산업들이 기간 산업들이 전부 다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조선마저 미국으로 중심이 이동된다면 큰일인데라고 해서 사실은 언급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법률이 일단은 발의되고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이 소식이 전달되자마자 주식이 날아다닙니다. 조선 주식이 날아다녀요. 이야 하면서 HD, 현대, 옛날 현대중공업이죠. HD와 한화오션이 선박, 특히 이제 군함 수주 관련해서는 양강 체제를 현재 구축하고 있는데 양강이라고 그러면 서로 인정 안 하죠. 우리가 1강인데 뭐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두 회사에게는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개별 호재를 넘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를 가져오는 이유가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데 아까 드린 말씀 뭐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데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 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이 다양하게 관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관세 올릴 거야 라고 국가를 상대로 건드렸어요. 국가를 상대로. 그랬더니 하루 만에 캐나다와 미국이 협상 카드를 던지면서 관세 조치를 일단은 유예를 했어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에게 던진 카드가 뭡니까 여러분? 관세할 거야 라는 경제 카드를 썼는데 멕시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군인 10,000명을 국경에 보낼게.
그래서 불법 이민 막아줄게 라고 했고, 캐나다도 우리도 10,000명 보내고 우리 막 드론으로 뭐 하고 첨단으로 뭘 해서 돈도 막 한 1조 쓰고 해서 우리도 경비 막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유예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철강이라는 보편 관세를,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보편 관세를 트럼프가 발동한다고 하니까 호주 입장에서는 무슨 카드를 던져서 현재 유예에 준하는 어떤 고려를 현재 받고 있는데, 받을 전망인데 뭐냐? 호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강 건드리지 마세요. 트럼프 형, 나도 할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형이 좋아하는 거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미국산 전투기 내가 살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35 사면 되는 거야? 등등등 해서, 예. 그래서 아주 저 훌륭한 고려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안을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던진 건 관세입니다. 경제 카드를 던졌어요. 근데 멕시코랑 캐나다가 그 카드를 받고 다음 카드를 던진 게 뭐냐? 경제 카드가 아닙니다. 경비 카드, 국경 경비 카드를 던졌습니다. 자, 호주는 관세, 철강 관세에 대해서 전투기 구매라는 카드를 던졌습니다. 이거요, 해당 업체가 할 수 있는, 해당 업계가 할 수 있는 카드일까요? 아닙니다. 경제 카드를 던졌을 때 경제에 대한 다른 카드로 응전을 한 게 아니라 국방으로 응전을 했습니다. 철강을 얘기했을 때 철강 업체끼리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 철강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철강 카드로 응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전투기 구매 같은 다른 쪽 정부 부처가 이 카드를 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25% 관세를 때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야, 철강 협회 좀 모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회의 좀 하라고 그래. 이게 다예요. 이래서는 뚫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강 업체가 무슨 수로 버텨냅니까? 철강 관세 25% 해 그랬더니, 그럼 뭐 우린 봐주세요, 우린 싸게 해볼게요, 더 많이 지어줄게요, 나와봐야 이 정도의 대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철강업을 뛰어넘는 다른 전략으로 미국의 니즈를 해결해 주면서 우리도 얻을 건 얻는 그런 전략으로 협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국가가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정확히 하면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내란범들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국가 전략이라는 걸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른다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일단 컨트롤 타워는 뭐 둘째 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 심지어는 뭐 의약품, 뭐 철강, 또 국가 전체의 어떤 관세, 상호 관세 등등등에서 수많은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도전과 이 카드를 받을 텐데, 드디어 우리도 카드가 생기는 거죠. 뭐냐? 미국이 해군력 증강에는 우리가 반드시 파트너로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여차하면 조선소를 살 수도 있고 여차하면 여기서 이제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하나의 이 호재일 카드를 놓고 이 업계 저 업계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조절해 가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우리도 복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전략 카드로서 이제 조선이 우뚝 카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늘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카드는 주고 이런 카드는 받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신나가지고 막 오늘 주가 날아간다, 그건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예, 어쨌거나 하나의 산업군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다라면 다른 산업군과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국가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진전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게임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보셔야 돼요. 예, 개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켜보셔야 되는데, 뭐냐? 첫째, 일단 법안 발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논의하고 통과하고 그게 현실화될 때까지는 거쳐야 할 산이 많죠. 앞으로 현재 상황이 확정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유동적이다라는 게 일단 하나의 리스크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래서
어쨌거나 제도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군함 수주만 나오면 다 우리 거냐? 아니죠. 미국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최첨단 전투함, 최첨단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중에서 중국 빼고 이렇게 뭐 적대국 다 빼고 미국과 동맹국 안에 걸려 있는 나라 중에서 보안이라든지 기술이 다 가능한 나라는 굳이 따져보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말고 하나가 더 있네. 누군데? 일본이 하나 더 있잖아요. 즉 수주 경쟁에서 일본을 제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 있지. 기술과 이런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미국에 로비를 하고 있잖아요. 1,000조를 넣네, 2,000조를 넣네, 뭐 하면서 이번에 이시바 총리 트럼프한테 가서 아부 떠는 거 보셨죠? 예. 일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미국 투자를 날리면서 반대급부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요럴 때 쓱 하면서 그럴 거예요. 우리 이렇게 우리 돈만 쏙 빼먹고 나 힘들게 할 거예요, 형. 이러면서 일본 애들이 쓱 군함은 우리한테 주시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일본은 철강 관련해서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하다가 현재까지를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과반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철강업계 수건 사업이 뚫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안하겠죠. 그러면요, 야, 선박 줘. 그냥 그거 발주 좀 많이 해가지고 좀 가져가라 그래.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마사지하는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리스크를 지켜보자. 두 번째, 일본과의 경쟁 관계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요걸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리스크를 좀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사안을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